이번 K리그 27라운드 가장 재미있는 경기라고 생각되는 대구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팀의 현재 순위부터 좀 알려드리자면은 강원은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좀 상승세를 꽤 가파르게 타다가 지금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상주와 대구에게 지금 정말 불안불안한 4위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경기 대구와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4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6위인데 어찌됐든 간에 경남과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에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강원과의 경기 역시 홈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4위 경기이자 홈경기에서의 연승행진, 정말 대구로서는 여러가지로 의미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양팀의 현재 주요 선수로 제가 선정한 선수 한 명씩 좀 잠깐 짚어보자면은 세징야, 조현우, 에드가, 황순민, 정태욱 선수를 제가 이번에 대구의 주요 선수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찌됐든 정태욱 선수의 골을 돕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대구의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PK 실축한 거 빼고. 자, 그리고 조현우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 클린시트 성공하면서 올 시즌 11경기 클린시트 성공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에드가 선수는 복귀하고 나서 지난번 울산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역시 에드가 선수가 돌아오니까는 이 세징야 선수와의 이 연계, 호흡, 대구의 공격력을 이끄는데 좀 더 수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황순민 선수 제가 몇 번 언급했다시피 패스와 크로스가 최근 들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구에 있어서 핵심 전력 선수로 좀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태욱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드디어 대구에서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 공중볼에서의 활약, 그리고 수비에서도 주축 멤버로서 모습을 좀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강원에서는 제가 정조국, 조재환의 김현욱, 나카자토 선수를 좀 추가시켜가지고 이렇게 몇 명을 좀 추려봤습니다. 정조국 선수가 올 시즌에 초반에는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는 거의 주 전력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득점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더 언급을 할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자, 조재환 선수는 지금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재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 어떤 득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강원의 승패가 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현욱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선수가 선발이든 조커든 간에 강원 전력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매력적인 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카자토 선수 4게임 출전했는데 새로 영입된 선수로서 좀 공수에서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넣어봤고요. 그리고 김호중 골키퍼, 뭐 이광혁 골키퍼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운 그 선방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현욱 골키퍼에 비해서는 약간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대구는 역시 에드가 선수가 복귀하고 나서 다시 이 공격 페이스가 좀 빨라지고 거기다가 좀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히우드 선수나 김대원 선수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에드가 선수의 복귀, 그리고 세징야 선수가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의 공격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에드가 선수와 세징야 선수가 주축으로 이렇게 득점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태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제3득점원, 뭐 에드가 선수가 공중볼에서 경합을 하면서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득점원을 이번 경기에서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최근 10경기에서 멀티 득점이 없습니다. 대구가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8득점밖에 못하고 있고 2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이에요. 그런 만큼 이번 경기 강원 경기잖아요. 강원 경기인 만큼 득점이 최대한 많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PK까지도 실축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아쉽지 않나. 대구의 현재 상황에서 에드가 세징야 효과가 이 득점으로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우드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 좀 히우드 선수는
좀 팀 플레이에 좀 약간 녹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득점이 터지질 않고 있고, 김대현 선수도 어찌됐든 간에 0점이 약간은 잡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득점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가 에드가와 세징야와 호흡을 맞추든 간에 현재로서는 약간 좀 아쉬운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강원은 최근 10경기로 따져봤었을 때 후반에 특히나 득점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전반전에는 5득점밖에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후반전에는 무려 17득점이나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후반 막판에 좀 굉장히 순도 높은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강원에게 있어서 상당히 강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포항 경기 4대 0에서 5대 4로 리버스 스윕 대역전극을 거둔 이 경기를 포함을 해서 10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뒤지는 상황에서 동점 혹은 역전을 성공시킨 경기, 그렇게 해서 3승 2무의 성적을 거뒀다는 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역전하는 모습이 꽤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적어도 무승부까지는 가져간다는 것이 강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2경기에서 약간 좀 득점도 좀 약간 페이스가 처지고 수원에게 일경을 당했다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 강원의 이 후반 득점력과 역전을 잘하는 모습은 대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득점원을 보유했다는 거, 물론 대구도 나름대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원의 경우에는 조재환 선수뿐만 아니라 정조국, 뭐 지금은 부상을 당했지만 이영재 선수라든지 이현식, 아니라면 뭐 제4의 득점원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선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김지현 선수도 어찌됐든 주 득점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원에게 있어서는 꽤 강력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최근 원정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좀 주춤하고 있다는 거.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과거 성적과는 약간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영재 선수가 부상으로 9월달 때까지는 좀 출전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여기에 이제 김호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의 핵심 전력 중 2명의 선수가 벌써부터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정조국 선수가 좀 약간 득점 페이스가 좀 처지고 있어요. 물론 전북 경기에서 득점을 했지만 최근 20라운드 상주 경기 이후에 6경기에서 1득점밖에 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조국 선수가 침투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아쉽다는 것이 강원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조국 선수의 득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양 팀에서 뽑은 키플레이어 한 명씩 선정을 해보자면은, 자, 대구는 정태욱 선수를 한번 뽑아봤고, 역시 강원에서는 정조국 선수를 이번에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정태욱 선수는 지금 16경기에 출전해서 지난 경기 골을 넣었었죠. 제공권에 있어서 공수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세트피스를 할 때는 공격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난 경기처럼 또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수비적인 면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대구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 자, 강원의 정조국 선수 현재 20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노련미가 보이는 공격 침투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라면은 다른 선수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아쉽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득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팀 사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원의 정조국 선수를 한번 키플레이어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상대 전적이 어떤지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6승 2무 2패 대구가 우세하고, 최근에 6승 1무로 대구가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그 이전에는 6연승을 거두고 있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름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서로의 카운트를 먹일 기회가 서로 몇 번 나타날 것 같아요. 초반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물론 대구에게 좀 치우칠 가능성이 있겠지만 강원도 나름대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세징야와 에드가 선수의 폼이 정조국이나 조재환 선수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구가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이 보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득점으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 경기 내용에 따라서 특히나 양팀 모두 후반전에 극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해왔었기 때문에 후반전 경기 내용에 따라서 좀 경기 승패가 좀 결정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제 개인적으로는 많아야 3골, 잘하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승패를 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강원의 승은 좀 안 보인다. 약간 페이스가 좀 처졌어요. 좀 활동량 많은 그런 공격력이 여름에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좀 강원이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승은 이번에 좀 안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대구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해요. 왜냐? 상대 전적도 있겠지만은 최근 분위기 에드가 선수가 돌아오면서 대구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약간 페이스가 처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의 승리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주말 경기 잘 보시고 좀 더 뒤에 올라올 제주와 서울의 경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